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를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진짜 같을 수 있지? 하고 감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엄청난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CT 같은 의료 영상을요. 더 선명하게, 심지어는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프리의 확산 모델이라는 아주 따끈따끈한 인공지능 기법인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이랑 캐논 메디컬 리서치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이 기술이 가진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 새로운 AI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존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게 왜 저설량 CT 스캔처럼 우리 건강이랑 직결된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논문 내내 나오는 확산 모델, 영어로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죠. 이게 요즘 이미지 생성 AI의 대세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아주 좋은 시작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과정의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는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순방향 과정, 다른 하나는 그 망가진 이미지에서 원래 모습을 되살리는 역방향 과정이죠. 순방향 과정과 역방향 과정이요. 네, 순방향 과정은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원본 이미지에서 출발해요. 여기에 아주 조금씩 단계적으로 노이즈, 그러니까 알아버릴 수 없는 잡음을 계속 추가합니다. 계속이요? 네, 이 과정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하면 결국 이미지는 원래 형태를 완전히 잃고 순수한 노이즈만 남게 돼요. 마치 TV 채널 안 잡힐 때 나오는 그 지지직거리는 화면처럼요. 아하, 그러니까 완벽한 예술 작품의 일부로 먼지를 막 뿌려서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런 거군요. 발상이 정말 독특하네요. 맞아요. 진짜 마법은 그 다음 역방향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 그 노이즈 상태에서요? 네. AI에게 그 순수한 노이즈 덩어리를 딱 보여주고, 자, 여기서부터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아주 조금씩 노이즈를 걷어내봐. 원래 어떤 이미지였을지 추측해서 한 단계씩 복원해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학습하면 AI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노이즈에서부터 아주 현실적인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 기술이 한때 AI 이미지 생성의 왕자를 차지했던 GAN, 그러니까 생성적 적대 신경망보다도 결과물이 훨씬 안정적이고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네, 이미지 생성 품질 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하지만 이 방식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수천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계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그 중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은 그냥 노이즈 낀 흐릿한 이미지일 뿐이라 딱히 쓸모가 없다는 문제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무조건 이미지를 순수한 노이즈, 그러니까 완전한 백지 상태까지 망가뜨려야 해서 비효율적이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이 프리의 확산 모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군요. 대체 어떤 마법을 쓴 거죠? 핵심은 바로 어떻게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꾼 데 있습니다. 기존 모델이 그냥 아무 패턴 없는 백색 소음을 무작정 끼얹었다면 이 프리의 모델은 훨씬 더 똑똑하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저하시킵니다. 똑똑한 방식이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 때 선형 시불변 시스템, 영어로는 LSI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방금 블러 효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냥 포토샵에서 쓰는 가우시안 블러 같은 거랑은 다른 뭔가 특별한 규칙이 있는 흐림 효과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오, 정확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포토샵 필터처럼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 적용하든 항상 똑같은 규칙과 방식으로 아주 일관되게 흐림 효과를 주는 정밀하게 제어된 블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멋대로가 아니라 물리학 법칙처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예측 가능한 블러 효과.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노이즈를 추가할 때도 그냥 백색 소음 대신 가산 정상 가우스 잡음이라는 걸 써요. 이것도 말이 좀 어렵지만 핵심은 이 노이즈가 이미지의 위치에 따라 특성이 변하지 않는 질서정연한 질감을 가진 노이즈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그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해보면 그냥 이미지를 TV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실제 저화질 카메라 렌즈를 통과하고 오래된 센서를 거치면서 생기는 것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저하시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이 덕분에 연구진은 이미지의 품질을 나타내는 두 가지 핵심적인 공학 지표를 각 단계마다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학 지표요? 네, 하나는 이미지의 선명도나 해상도를 나타내는 MTF, 즉 변조 전달 함수이고요. 다른 하나는 노이즈의 질감과 종류를 나타내는 MPS, 자봄 전력 스펙트럼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기존 모델이 이미지를 그냥 파괴했다면 이 새로운 모델은 저선량 CT 스캐너가 고화질 이미지를 저화질로 바꾸는 그 물리적인 과정을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 논문의 가장 빛나는 아하 순간이 나옵니다. 기존 모델처럼 순수한 노이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델의 순방향 과정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실제 저선량 CT스캔 이미지와 똑같은 통계적 특성을 가진 상태에서 딱 멈추도록 설계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럼 기존 모델이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해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게 했다면 이 새로운 모델은 AI에게 이게 네가 복원해야 할 저화질 CT 이미지의 모습이야 라고 시작점 자체를 알려주는 거네요. 이건 단순히 문제를 더 잘 푸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문제의 정의 자체를 바꾼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화질 원본 이미지에서 저화질 특정 이미지로 곧바로 이어지는 확률적인 흐름, 그 자체를 모델링하는 거죠. AI가 가야 할 길을 훨씬 짧고 명확하게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론은 정말 그럴싸한데 이게 정말로 더 낫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기존 모델하고 직접 성능 대결이라도 시켜본 건가요? 물론이죠. 연구진이 저선량 흉부 CT 영상 복원을 목표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공개된 폐영상 데이터, LIDIC라는 데이터에서 고품질 CT 영상을 가져온 뒤에요. 방금 설명드린 MTF와 MPS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흐릿하고 노이즈가 낀 가상의 저선량 CT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 그게 바로 모델이 풀어야 할 문제지가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AI에게 이 문제지, 즉 저화질 영상을 주고 원래의 정답, 고화질 영상에 가깝게 복원하도록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프리의 확산 모델과 기존 방식을 대표하는 스칼라 확산 모델을 같은 조건에서 경쟁시켰고요. 맞습니다. 논문에 실린 그림을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스칼라 모델의 경우 선명한 CT 영상에서 출발해서 이미지를 순수한 백색 소음까지 완전히 분해해버립니다. 복원 과정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죠. 비유하자면 완전히 박살나서 가루가 된 도자기 조각들을 주면서 이걸로 원래 항아리를 만들어봐 라고 하는 것과 같네요. 거의 불가능한 임무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프리의 모델은 달라요. 선명한 CT 영상에서 시작해서 흐릿하고 노이즈는 꼈지만 여전히 폐와 심장의 형태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저선량 CT 영상의 모습까지만 이미지를 저하시킵니다. 아, 이건 마치 금이 가고 색이 바랜 항아리를 주면서 이걸 새 것처럼 복원해봐 라고 하는 것과 같죠. 훨씬 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출발선이 완전히 다르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똑똑한 접근법이 정말로 더 나은 성능으로 이어졌습니까? 네,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1024번처럼 단계를 아주 많이 설정했을 때는 두 모델 모두 꽤 괜찮은 결과물을 내놨어요. 하지만 진짜 실력은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죠. 단계를 확 줄였을 때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단계를 16번으로 대폭 줄이자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스칼라 모델은 그냥 노이즈 덩어리, 원본이 뭐였는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끔찍한 이미지를 생성했어요. 아유, 하지만 프리의 모델은요, 단 16단계만으로 여전히 놀랍도록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을 복원해냈습니다. 와, 16단계만으로요. 기존 모델이 1000번 넘게 계산할 동안 이 모델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셈이네요. 계산 비용이 그 정도로 줄어든다면 이건 정말 병원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수치적인 성능 지표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평균 제곱 오차, 편향, 분산 등 모든 지표에서 프리의 모델이 월등히 우수했습니다. 논문의 그래프를 보면 스칼라 모델의 오차는 단계가 줄어들수록 거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솟는 반면에요. 프리의 모델의 오차는 훨씬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정말 눈으로 봐도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겁니다. 프리의 모델은 단 8단계만으로 스칼라 모델이 128단계,
심지어 1024단계를 거쳐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8단계요? 네. 계산량을 16분의 1, 많게는 100분의 1 이상으로 줄이면서도 비슷한 혹은 더 나은 성능을 낸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성능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논문에서는 두 가지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AI에게 훨씬 쉬운 문제를 준 셈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AI에게 더 쉬운 문제를 줬더니 당연히 더 잘 푼 거라면 그게 정말 모델 자체가 뛰어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건 마치 어려운 시험 대신에 오픈북 테스트를 보게 했더니 성적이 잘 나온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만약 그게 전부였다면 이건 그냥 꼼수에 불과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더 적합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더 적합한 도구요? 앞서 프리에 모델이 사용하는 이미지 저하 방식이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미지 전체에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현대 이미지 AI의 기반이 되는 컨볼루션 신경망, 즉 CNN의 작동 방식과 수학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아, CNN이라면 이미지에서 패턴이나 특징을 찾아내는 데 특화된 바로 그 신경망 구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CNN이라는 게 바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패턴을 읽고 그 규칙을 이미지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즉 프리의 모델은 AI가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 자체를 재구성해서 던져준 겁니다. 아, 오픈북 테스트가 아니라 AI가 가장 잘 아는 언어로 쓰인 맞춤형 시험지를 준 셈이죠. 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문제를 쉽게 만든 게 아니라 AI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문제의 판을 새로 짠 거군요. 정말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술의 속살을 들여다봤네요. 프리의 확산 모델은 이미지 생성 과정을 고화질에서 완전한 노이즈로가 아니라 고화질에서 우리가 원하는 저화질 상태로 바꾸는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과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이 기술은 의료 영상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솔량 CT는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그 대가로 화질이 나빠져서 진단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방사선 피폭은 최소화하면서도 진단에 필요한 고품질 영상을 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더 적은 위험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논문에서는 이 기술이 단순히 CT 영상의 블러나 노이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형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저하 과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암시하거든요. 그렇다면 AI에게 시간을 되돌리도록 가르칠 수 있는 복잡한 저하 과정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래되어 손상된 릴테이프 오디오 녹음에서 잡음과 왜곡을 제거하고 전설적인 가수의 목소리를 되살리거나 혹은 수백만 광년 떨어진 우주 탐사선에 고장난 센서가 보내온 불완전하고 깨진 데이터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데에도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해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